2017년 6월 독일 출장 일정에 맞추어 휴가를 내어 아내와 함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다녀왔습니다.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3개국을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유로패스 3개국 이용권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오후 6시 반 9시간 만에 부다페스트역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도나우강 서편에 위치한 호텔인데 우리 방은 2층에 위치하여 강변 풍경이 시원스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호텔을 나서 도보로 세체니 다리를 건넜습니다. 세체니 다리는 서쪽의 부다 지구와 동쪽의 페스트 지구를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입니다. 아버지의 보험을 받고도 기상악화로 강을 건널 수 없었던 이 슈트반 세체니가 그것을 계기로 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183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0여 년 만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도나우 강변에 위치한 식당의 옥의 테라스에 앉아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파스타와 웨이터가 추천한 헝가리식 거위관 요리를 시켜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니 부다페스트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9시에 유람선을 타고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즐겼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야경이었습니다. 시간가량의 유람선 투어를 마치고 다시 걸어서 세체니 다리를 건너 부다 쪽에 있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첫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구글맵을 보고 마차시 성당과 어부의 요새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마차시 성당 내부, 어부의 요새 2층, 성당 종탑 투어 등 3가지 입장권을 인당 3,800포린트, 원화로 18,000원에 샀습니다. 마차시 성당의 지붕이 도자기로 된 것이 첫눈에 이색적으로 보였습니다. 13세기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고 15세기 마차시 왕에 의해 뾰족탑이 정축되면서 마차시 성당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다 다시 성당으로 환원된 후 바로크 양식이 가미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네요. 성당 안은 고딕 양식과 헝가리 전통 양식이 어우러져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마차시 성당의 종탑에 올랐습니다. 투어 시작 시간에 가니 우리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좁은 계단을 올라 종탑을 구경했습니다. 종탑의 총 높이는 78m, 6개의 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종탑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부다페스트와 도나우강 풍경이
시원스럽게 보였습니다. 언덕을 내려와 전철역을 찾아갔습니다. 트램, 전철, 버스 다 사용 가능한 24시간 교통권을 자판기에서 인당 원화로 약 8,000원을 내고 구입했습니다. 메트로 2호선을 타고 한 정거장 가서 국회의사당으로 갔습니다. 지난밤 그렇게 야경이 아름다웠던 국회의사당.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국회의사당으로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오직 헝가리의 건축기술, 인력, 자재만을 사용하여 네오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메트로 2호선을 타고 한 정거장 가서 유명한 까마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굴라시와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굴라시는 붉었지만 토마토 소스를 사용하여 맵지 않았습니다. 가성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사 후 걸어서 성 이스투반 성당으로 갔습니다. 성 이스투반 성당은 부다페스트 최대 규모의 성당으로 가톨릭 전도에 크게 기여한 초대 국왕 성 이스투반 1세를 기리기 위해 1906년에 완성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입니다. 탑의 높이가 96m인데 이는 헝가리 건국 원년인 896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당 내부의 한방해관이 성 이스투반의 오른손이 화려한 장치 속에 미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메트로 1호선을 탔습니다. 런던 다음으로 건설된 세계에서 두 번째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객실과 역사가 좁고 작았습니다. 영웅광장은 1896년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광장으로 중심에 있는 기념비 꼭대기에는 민족 수호 신인 천사 가브리엘 상이 조각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이곳에 뿌리를 내린 마자르족의 수장 아르파드를 중심으로 6명의 족장들의 기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회랑에는 역대 국왕과 장군, 예술가 등 위인들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메트로 1호선을 타고 국립오페라역에서 내려 뉴욕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빈자리가 없어서 조금 기다려야 했습니다. 실내 장식이 왕궁같이 화려했고 피아노 라이브, 현악 3중주 공연도 있었습니다. 달달한 케이크와 커피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다페스트에서의 둘째 날이 저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바로 뒤에 있는 부다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부다왕궁으로 오르는 푸니쿨러를 탔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역사와 함께한 부다왕궁은 수차례 외세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재건축되기를 반복하다가 세계 2차 대전의 폭격으로 크게 훼손을 입은 후 1950년이 되어서야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왕궁은 도나우강과 아름다운 페스트 지구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다음날부터 열리는 에어쇼의 리허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비행기가 연기를 꼬리에 달고 세찬이 다리 밑을 빠르게 날아가는 모습이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왕궁 정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서 비엔나행 기차를 탔습니다. 부다페스트 편 어떠셨나요?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비엔나 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